네,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빠숑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불금에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KB 부동산 지수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보통 올라오고요. 오전에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가시면요, 리브온이라고 해서 부동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온 부동산 메뉴에 뉴스 자료실이 있고요. 여기 통계 리포트가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네 가지 또 메뉴바가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이라는 메뉴바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 매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스크롤바를 내려서 쭉 내려다 보시면요,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는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리포터를 쓴 것들이 있고요. 아마 연구원들이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로데이터, 그다음에 통계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보고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진짜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통계표나 시계열표 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결과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PDF 파일 다운받은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장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0.01%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별로 쪼개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일주일 동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들이 누적이 돼서 한 1년 동안 얼만큼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주 동안의 변화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년 말 대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전년 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주 대비는 전년 말 대비해서는 2.9%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6.59% 올랐고요. 서울은 13.15%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강북보다는 강남이 좀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13.74. 그래서 지금 강남 쪽에 조금 이게 보합, 조정을 받는다는 것들은 그동안이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상승된 시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쉬어서 간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만 많이 올랐었고요. 뭐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뭐 세종, 기타 등등은 마이너스가 많고,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이 광주 정도만 빼면은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오른 적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시세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이한 적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주 상승률 상위가 성남 수정시, 안양 동안구, 성남 중원구, 대구 남구, 하남시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뭐 많이 보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하락률 상위가 보통 경상남도 쪽에서 많았었거든요. 근데 경상남도가 싹 빠졌죠, 상위 순위에서. 그리고 포항 북구, 경상북도가 나왔고요. 재밌는 게 경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성, 광명. 예. 특히 광명이 되게 재밌는 지역이죠. 왜냐면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분당이 1등이었고 광명이 2등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던 광명이 금주에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통계가 취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KB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좀 봤어요. 거기도 약간의 코멘트를 달아놓기 때문에 여기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써놨고요. 안성과 이제 광명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써놨는데, 광명 한번 볼게요. 일직동은 어디냐면요, 그 광명 KTX의 역사가 있는 데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한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 입주를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양권 단지들에 대한 매수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기존 단지들, 그러니까 보통 철산동, 하안동에 기존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매수 문의만 급감했고 거래도 한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매수를 했고요. 추가적인 매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라기보다는 살 사람들 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예로요,
지난 1년간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25일까지의 기록인데요. 광명이 14.9%, 그러니까 15%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될, 그러니까 좀 조금은 쉬어갈 타이밍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하락은 광명의 입지적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KB 부동산 지수가 나오게 되면요. 저희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이시죠? 아놀드 근육입니다. 여기 이제 블로그로 하시게 되면은 TCHOI09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매주 이렇게 지도를 그려 주세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전국 판세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고요. 짙은 파란색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지역들입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명 같은 경우는 하위에 상위 순위에 있다는 것들이죠. 마이너스 0.23%니까요. 그래서 확연히 봐도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빨간색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합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전라권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조정 국면, 보합 국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서울하고 경기도만 좀 따로 한번 볼게요. 서울 25개 구에 대한 매매 상위 순위랑 전세 상위 순위인데요. 지금 큰 증감률이 없죠. 0.03이 도봉구가 1등인데 0.03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곱하기 뭐 12를 하셔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감률은 좀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락한 지역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일 컸어요.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근데 상대적으로 뭐 일단은 노원구는 강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뭐 강남구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 마포구, 용산구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근데 이런 좋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반사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또 하락이 늘어날지 아니면 뭐 보합으로 바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매매 순위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전세 순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전세 하락률을 보시면은 조금 더 하락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매매 수요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랑 투자 수요가 합쳐져 있는 것들인데, 전세 수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수요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도봉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북구, 용산구, 광진구, 광동구, 동작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있는 지역에 실거주 수요가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빠졌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들이 부동산 공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렇게 보셔야지 단순히 매매가만 보시면은 이 전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적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들인데, 그런 것들의 영향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또 입주가 있었는지, 내지는 또 이제 뭐 최근에 또 그 공급량들이 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은 요 각 지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것들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지역들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일단은 수정구, 동안구, 중원구는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지역들 보겠습니다. 안성, 광명, 평택, 오산,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요 하위 지역과 더불어서 여기도 그 전세 수요가 빠졌던 지역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빠지긴 하지만 곧 채워지는 지역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수요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전세 가격이 빠지는 지역들은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 용인, 평택, 김포, 안양 동안구, 그다음에 이제 성남, 이거는 이제 전체 시고요. 수원 권성구 부분인데요. 요 부분들은 실제 실거주 수요가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전세 수요가 빠졌다라고 하면 얼로 이동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 전세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입지별 얘기는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의 실거주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은 한번 좀 조심하셔라, 유의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요. 행복하실 겁니다. 아무 때나 올리겠습니다. 네, 아무 때나 틀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